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무너질 때 모든 진실이 피를 흘린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휴대폰 알림음이 울려 퍼졌다. 속보, 건양그룹 부사장 진세훈, 비밀 연애 포착. 그 아래엔 익숙한 이름이 떠 있었다. 주영채. 정원의 손끝이 굳었다. 화면 속 그녀는 세훈과 주차장에 서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름이었다. 주영채. 그건 그녀의 이름이 아니었다. 설마. 정원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다. 그 순간 화면 하단의 댓글창이 폭발적으로 올라갔다. 역시 재벌 며느리 될 사람은 다르네. 근데 얼굴이 예전 주영채랑 좀 다른데. 성형했겠지 뭐. 그 집안이랑 엮이려면 그 정도야. 비웃음 섞인 조롱들이 화면을 가득 메웠다. 정원은 숨이 막혔다. 이건 단순한 연애 기사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가짜 신분으로 사는 그녀에게 세상은 칼날을 들이밀고 있었다. 이게 뭐야? 탁 유리잔이 깨졌다. 공난숙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태블릿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사진 속 주영채라는 이름 아래 선명히 웃고 있는 여자. 차정원이었다. 아주 작정하고 찍었구나. 난숙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주하늘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회장님, 일단 진정하시죠. 사진이 조작일 수도. 조작? 난숙이 그를 향해 눈을 번쩍였다. 저 여자가 누구 이름으로 살고 있는지 네가 모르니? 하늘은 입술을 다물었다. 그녀의 분노는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다. 주영채라는 이름은 자신의 사업, 자신의 딸, 그리고 자신의 야망이 달린 브랜드였다. 그 브랜드 위에 가짜가 미소 짓고 있었다. 구실장. 난숙의 명령은 짧았다. 사진 제보자 찾아. 기사 올라간 시간, 최초 업로더, SNS 계정, 전부. 예, 회장님. 그녀는 손끝으로 태블릿을 닫았다. 정원은 초조했다. 차가운 전화벨이 울리고 화면에 뜬 이름 공난숙.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지금 당장 내 집으로 와. 짧은 명령 뒤 전화는 끊겼다. 정원은 손에서 땀이 흘렀다. 이젠 더는 숨길 수 없을지도 몰라. 집에 도착해 거실에 있는 난숙에게 다가갔다. 난숙이 기사를 인화한 종이 더미를 정원에게 뿌리며 말했다. 이게 뭐냐고 물었잖아. 난숙의 목소리는 얼음 같았다. 회장님,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일부러가 아니면 뭐야? 기자가 쿠킹 클래스까지 따라와서 찍은 거라고. 네가 제보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전 정말 몰라요. 누군가 일부러 노린 거예요. 난숙은 비웃었다. 그 누군가가 누군데? 네가 사진 한 장 찍힐 정도로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야? 정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뭐라고 했지? 난숙이 천천히 일어섰다. 주영채라는 이름에 너 얼굴을 알리지 말라 했지. 그 이름은 내 딸의 이름이야. 네가 그 이름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진다고 했잖아. 정원의 입술이 바짝 말랐다. 죄송해요, 회장님. 하지만 이번 일은 정말 제 의도와 상관없어요. 그만 변명해. 난숙의 손이 책상 위를 쾅 내리쳤다. 너 같은 가짜 때문에 내가 20년 공든 탑을 잃게 생겼어. 그녀는 서류 더미를 밀치며 목소리를 낮췄다. 누가 제보했는지 내가 직접 찾을 거야. 그때 내가 한 말이 거짓이면 그 얼굴로 다시 세상에 못 서게 할 줄 알아. 정원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다. 저 정말 아니에요. 회장님, 제발 믿어주세요. 누군가 일부러 그런 걸 거예요. 저도 그 제보자가 누군지 꼭 찾아낼게요. 난숙은 그녀를 한참 노려보다가 차갑게 돌아섰다. 그럴 필요 없어. 이미 시작된 불은 네가 꺼도 다시 붙을 테니까. 밤이 내리고 도시는 여전히 그들의 스캔들로 들끓고 있었다. 건양그룹 부사장 진세훈과 주영채의 비밀 연애.
언론은 재벌과 로맨스라며 포장했지만 정원에게 그건 정체의 붕괴 그 자체였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휴대폰 화면 속 기사들은 끊임없이 갱신되고 포털 메인에는 여전히 그녀의 얼굴이 주영채의 이름 아래 걸려 있었다. 그 이름을 더럽혔다는 건가? 정원은 자조 섞인 웃음을 흘렸다. 그러나 곧 이내 눈을 감았다.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누군가 일부러 흘린 거야.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벨소리가 울렸다. 주하늘. 정원은 잠시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다. 봤어요? 하늘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어딘가 불안이 스며 있었다. 네, 쿠킹 클래스 지하주차장에서 찍힌 사진이에요. 정원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거기까지 접근했을까요? 그게 문제예요. 하늘은 낮게 말했다. 이 정도면 누가 정원 씨랑 세훈이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정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대체 누가? 악감정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그냥 파파라치일 수도 있겠죠. 그날 오후 정원은 카페 한쪽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러나 누군가 의자 맞은편에 앉는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오랜만이네요, 주영채 씨. 비아냥 섞인 목소리. 정원의 눈앞에 앉은 여자는 다름 아닌 안진아였다. 그녀의 입술엔 진한 루즈, 시선은 서늘하게 빛났다. 사진 예쁘게 잘 나왔던데요? 기자들이 좋아하겠어요. 정원의 손이 컵을 움켜쥐었다. 이런 자리는 일부러 마련하신 거예요? 그럼요. 제가 이런 거 그냥 넘길 성격인 줄 알아요? 안진아는 웃으며 휴대폰을 꺼냈다. 그 화면엔 기사 캡처가 또렷이 떠 있었다. 이 사진 기자한테 제보한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죠? 정원은 침착하게 눈을 마주쳤다. 설마 당신인가요? 정답. 안진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원의 표정이 굳었다. 당신 지금 위험한 짓을 하는 거예요. 흥. 안진아는 피식 웃었다. 그럼 진짜 위험한 게 뭔지 보여줄까? 그녀는 핸드폰에서 사진을 보여준다. 그 사진 속엔 진짜 주영채가 있었다. 몰래 찍은 듯한 옆모습이 찍힌 사진. 너 주영채 아니지? 안진아가 자신만만하게 묻는다. 정원의 숨이 턱 막혔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묻잖아, 너 누구냐고. 정원이 가만히 쳐다만 보니 안진아가 소리친다. 이제야 정원은 애써 고개를 들고 침착한 미소를 지었다. 그걸 지금 묻는다고 내가 대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왜 주영채 행세를 하는 건데? 안진아가 다가오며 속삭였다. 진세훈을 사랑해서? 아니면 돈 때문이야? 정원은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뭐? 진짜 사랑은 증오보다 오래가요. 그리고 그 순간 정원은 손에 쥔 오렌지 주스를 들어 안진아의 머리 위로 그대로 쏟았다. 순식간에 안진아의 상의까지 젖어버렸다. 안진아의 비명 섞인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미쳤어. 이게 얼마짜리 옷인지 알아? 정원은 천천히 컵을 내려놓았다. 내가 누군지 알아보는 눈은 아직 안 생겼나 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위협적이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들었다. 저 여자 그 기사의 재벌 여자 아니야? 왜 소리치고 저러지? 수군거림이 퍼져나갔다. 정원은 그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언제나 먼저 덤비는 사람은 끝까지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을 나섰다. 카페 문이 닫히자 안진아는 젖은 머리를 움켜쥔 채 이를 갈았다. 두고 봐, 내가 가만히 있나? 그녀의 눈동자 속엔 질투가 아니라 이미 광기가 깃들어 있었다. 정원은 카페 밖으로 나와 깊게 숨을 내쉬었다.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었지만 그녀의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들켰을까?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하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혹시 안지나 기자들이랑 접촉한 적 있어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응, 예전부터. 세훈 씨 주변 기사들 다 그녀 손에서 나간 거야. 정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래, 결국 그 여자였구나. 그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이제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정원은 고개를 들었다. 건물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진짜와 가짜의 싸움, 그 끝엔 누가 남을까?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 게임 내가 끝낼게. 그 시각 한혜라의 사무실. 넓은 창 너머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탁자 위엔 고급 도자기 찻잔이 놓여 있었지만 차는 이미 식어 있었다. 윤 비서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부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헤라는 시선을 들지 않은 채 말했다. 뭔데? 윤 비서는 조심스럽게 보고서를 내려놓았다. 현재 박경신 씨가 병원에 입원 중이랍니다. 진단은 타박상과 폐부종이라고 하네요. 헤라는 눈썹을 찡그렸다. 입원? 그리고 타박상?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저 정도면 단순 폭행은 아니라는 소린데. 가해자는요? 윤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가해자는 아직 찾지 못했단 거죠? 윤 비서는 고개를 숙였다. 예. 헤라는 잠시 침묵했다. 창밖의 빗소리가 커졌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녀는 곧장 의자에 앉아 서류를 넘겼다. 이 남자 며칠 전 패션쇼의 선모델이었지? 네. 쇼가 끝나고 저렇게 된 듯합니다. 그래서 그가 왜 저렇게 됐는지, 누가 때렸는지 아무도 몰라? 윤 비서는 짧게 대답했다. 예, 부회장님. 병원 측에서도 말이 없습니다. 경찰도 아직 신고 접수 전입니다. 누군가 조용히 입막음한 것 같습니다. 입막음이라. 헤라는 낮게 웃었다. 요즘 세상에 그게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너무 많은 걸 가진 사람이겠지. 그 시각 난숙은 더 크라운 캐피털의 비밀 사무실에서 구실장과 통화 중이었다. 병원 쪽은 조용하지? 예, 회장님. 익명으로 처리됐습니다. CCTV도 이미 복구 불가 상태입니다. 좋아. 난숙의 입꼬리가 서서히 올라갔다. 절대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돼. 그냥 바로 죽여버렸어야 했는데. 그녀는 전화를 끊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가짜들이 설치면 진짜가 정리해야지. 그리고 유리창 너머 멀리 떨어진 병원의 불빛이 작게 반짝였다. 그 불빛은 마치 숨이 끊어질 듯 깜박이고 있었다. 한편 병실의 공기는 싸늘했다. 박경신은 죽은 듯이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눈꺼풀 아래에는 짙은 멍이, 손등에는 수액 바늘이 꽂혀 있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릴 뿐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곁엔 아무도 없었다. 마침 병실 문이 열리고 하이힐 소리가 울렸다. 딱, 딱, 딱.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다가오는 발걸음. 조용히 문을 밀자 미세한 바람이 병실 안을 훑고 지나갔다. 그녀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그래, 여기 있었네. 그녀는 천천히 걸어가 침대에 섰다. 그리고 선글라스를 벗었다. 진짜 주영채였다. 나만 있으면 된다며. 그녀는 울먹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목숨보다 내가 소중하다며. 그런데 감히 나를 버려? 경신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다. 마치 그 목소리를 인식한 듯 숨소리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주영채는 웃었다. 그 웃음엔 슬픔이, 분노가, 그리고 광기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내 이름 내 자리 다 버렸는데 너 하나 때문에 다 버렸는데.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런데 너가 어떻게 나를 버릴 수가 있어. 그녀의 시선이 박경신의 얼굴을 따라 내려갔다. 그의 입술, 그의 눈, 그리고 그의 목선. 괜찮아. 이제 그 미안함 내가 끝내줄게. 그녀는 침대 옆 쿠션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얼굴 위에 올렸다. 나를 버린 죗값이야.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살짝 눌렀다. 그 다음엔 조금 더 강하게. 경신의 몸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심장 박동계의 소리가 점점 빨라졌다. 삑삑삑삑삑. 그 소리는 병실의 공기를 찢었다. 나 없이 행복했어? 주영채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졌다. 그 여자랑 있을 땐 내 생각 한 번이라도 했어? 그녀의 손끝이 점점 힘을 더했다. 나를 버리고 넌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경신의 몸이 격하게 떨렸다. 산소호흡기가 비명을 질렀고 모니터에 선이 요동쳤다. 숨이 막힌 듯 경신의 손이 허공을 마구 휘저었다. 그 손에 아랑곳하지 않고 영채는 계속 쿠션에 힘을 준다. 그리고 그 순간 병실 바깥에서 말소리가 들린다. 주영채는 그 소리를 듣고 쿠션을 떼고 제자리에 놓고 주변 정돈을 한다. 병실 문이 열리고 차정원과 진세훈이 들어온다. 세훈은 문을 열며 말했다. 경신 씨, 괜찮아요? 정원은 그 뒤에서 숨을 몰아쉬었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이 동시에 향한 곳. 그 자리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침대 옆에서 천천히 돌아선 여자. 트렌치코트 자락이 흔들리고 검은 선글라스 너머로 희미한 미소가 보였다. 주영채. 그녀는 침착하게 돌아보며 말했다. 아, 안녕하세요? 정원의 숨이 턱 막혔다. 심장이 고동치며 귓속까지 울렸다. 왜 여기 있어?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마치 방금 전까지 이 방 안에서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있었다는 직감이 들었다. 세훈은 고개를 갸웃했다. 누구시죠? 영채는 잠시 미소를 머금었다. 그리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모델 쪽에서 일할 때 잠깐 알던.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정원의 눈을 스치며 말했다. 입원해 있다길래 잠깐 보고 가려던 참이었어요. 정원은 숨을 들이켰다. 아내.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영채의 목소리는 익숙했지만 그 안엔 얼음처럼 차가운 낯설미 깃들어 있었다. 정원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세훈은 예의상 고개를 숙였다. 그럼 나중에 또 뵙죠. 영채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고쳐 썼다. 그럴 일 없을 거예요.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를 짓고는 병실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문 앞을 지나칠 때 정원의 옆을 스쳤다. 단 몇 초의 순간 두 여자의 시선이 정확히 마주쳤다. 영채의 입꼬리가 서서히 올라갔다. 그 미소에는 명확한 의미가 있었다. 너 이제 끝났어. 정원의 손이 본능적으로 주먹을 쥐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치 숨이 막힌 듯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다. 왜 온 거지? 정원은 머릿속이 하얘졌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세훈이 입을 열었다. 방금 그 사람 알던 사람이에요? 정원은 애써 미소를 지었다. 아, 그냥 예전에 몇 번 마주쳐서 얼굴만 알아요. 그래요? 세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다. 근데 왜 이렇게 손이 차요? 그의 손이 정원의 손등을 감쌌다. 정원은 미세하게 웃으며 손을 빼냈다. 조금 놀라서 그래요. 괜찮아요. 세훈은 고개를 돌려 박경신을 바라보았다. 경신 씨 상태가 너무 안 좋네요. 빨리 정신을 차려야 할 텐데. 정원은 그의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문 쪽을 향해 있었다. 방금 전 지나간 그 여자의 잔향이 병실 안에 남아 있었다. 향수 냄새, 걸음소리, 그리고 눈빛. 그 모든 것이 가슴을 쥐어짜듯 무겁게 남았다. 병실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경신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다. 하지만 이내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세훈이 의사를 부르러 나가자 정원은 홀로 남아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때야 비로소 그녀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경신의 얼굴 옆 눌린 자국이 남아 있었다. 쿠션 모양의 눌림. 그 흔적이 너무나 선명했다. 정원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부르르 떨며 고개를 들었다. 설마. 그녀는 곧바로 문 쪽으로 달려나갔지만 복도는 이미 비어 있었다. 단지 멀리서 하이힐 소리만이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었다. 그 시각 주영채는 병원 문을 나서며 짧게 웃었다. 밤바람이 코트를 스치고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했다. 화면 속에는 사진 전송 완료라는 문구와 함께 병실 CCTV 화면이 흐릿하게 캡처되어 있었다. 그 속엔 자신이 쿠션을 들고 있던 모습이 아주 짧은 순간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다. 이걸로 충분하겠지. 그녀는 화면을 닫았다. 그리고 낮게 웃었다. 가짜가 진짜를 대신할 수 있다고 믿었던 내 오만함, 그걸로 내 인생 끝이야, 차정원. 병실 안으로 다시 돌아온 정원은 경신을 쳐다본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세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영채 씨, 곧 의사가 올 거예요. 정원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짙은 공포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주영채. 나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거야. 그들의 운명은 이제 하나의 선 위에 서 있었다.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는 이제 아무도 구분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